안녕하세요.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금요일이죠. 12월 4일에 이제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 지표와 미국 증시에 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. 한 서너 개 이제 주요 지표가 발표됐는데, 우선 신규 고용 지표는 예상이 약 한 50만 개짜리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라고 봤는데, 근데 20만 명대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실업률은 예상이 4.5%인데 4.2% 낮아졌으니까 아주 좋은 호재지요. 완전 고용에 가까우니까. 또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하면 신규 고용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얘기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향후 이제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는 제조업 PMI 지수는 예상보다 또 훨씬 좋아요. 예상이 65.0인데 실제는 69.1이 나왔으니까요. 그러니까 향후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다는 또 신호로 해석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채 10년물 이제 가격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.6%대까지 치솟다가 금요일 날은 1.3%대까지 낮아졌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. 하나는 물가가 향후 3개월 이후에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, 다른 하나는 지금 채권 주식시장이 이제 무서우니까,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국채 매수가 나타나가지고 국채 가격이 오른다면, 그래서 금리가 하락한다면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은,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위험하다, 주식시장이 특히 거품이 발생한 시장이 위험하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설득력이 있어요. 그러면 오미크론 때문이라는 주장은 뭐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, 왜 그러면 다우존스 지수는 그 보합이냐는 거죠. 다우존스 지수 쪽에 오미크론과 관련된 그 기업이 많거든요. 제조업 중에서 우량 기업들이니까. 그런데 기술주는 또 비대면도 많이 있는데, 왜 비대면 그 주식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우존스처럼 우량 기업이 많은 제조업들이 있고 은행들이 있는 그런 쪽에는 왜 그러면 가격 하락이 없느냐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라는 거죠. 또 코로나 수혜주는 왜 내리냐는 거죠.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고, 그 다음에 S&P 500 지수는 뭐 다우존스 포함이고 나스닥 포함되니까, 뭐 다우존스로 보면 S&P 500 지수는 당연히 작게 내려야죠. 나스닥이 많이 내렸으니까.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는 이제 또 중소기업이니까 금리하고 관련된 기업이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또 어느 정도 뭐 코로나와 연관시켜 얘기도 설득력이 있는데, 이거 러셀 2000은 11월 10일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또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또 얘기하기 힘든다는 거죠. 그러면 오미크론 때문도 아니고 경기는 좋은데, 단지 그러면 신규 고용 지표 때문에 나빴다? 다른 거는 다 주요 경제 지표가 다 좋아지는데 그거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조기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 때문일까요? 그렇다면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. 왜냐하면 조기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은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. 그런데 하필 왜 어제 금요일 날 반응이 있었을까요?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. 그러면 하루적 기술적 반등에서 또 추가적인 조정을 예고하고 여기서 며칠 행보도 또 내릴 것이냐 라는 우리가 추론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, 그렇다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약 한 달 전부터 얘기한 것, 투자은행들이 이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,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가 쉽게 하면 내년에
그 EPS 그 S&P 500 평균 EPS가 8%밖에 개선되지 않을 테니까, 그러니까 주가 상승 폭도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으로 또 포트폴리오 재편을 해야 되니까, 그래서 그 주가 지수 조정을 유도한다면 설득력이 있지요. 그 합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나스닥 얘기가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작게 내린 것도 얘기가 된다는 거죠. 우리 한 기업이니까. 쉽게 하면 가치주들이 많으니까. 그쪽은 그 아까 가격 하락이 작거나 오르는 수 있다는 거죠. 은행 같은 경우에는. 그리고 S&P 500 지수 중에서 그 나스닥 관련 79개 쪽이 많이 내렸다는 것도 얘기가 된다는 거지. 합리화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하면 왜 또 그 제조업 쪽은 또 괜찮았냐는 거죠. 다우존스 30은 왜 큰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죠. 그쪽이 또 제조업이니까 금리 관련 또 영향을 받겠죠. 또 굳이 뭐 금리와 관련 지은다면 또 나스닥이 그 금리가 하락하는데 또 내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유튜브 공간에서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패널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들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. 그러면 설득력이 없다면 향후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, 미국 증시는 지금은 이제 바닥이냐, 아니면 뭐 여기서 또 한 일주일 정도 행보하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행보하다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냐는 거죠. 포요 환율 연구소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는데 그 지금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. 물론 월요일 날은 또 조금 기술적 반등이 있겠죠. 한 일주일간 이 가격대에서 행보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야 추가적인 또 조정이 가능하고,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기간이라면 개인한테 떠넘겨야 되잖아요. 떠넘기기 위해서는 또 하루 정도 올리는 전략을 가져가야지요. 그래야 개인들이 또 사니까. 그런 전략이라고 포유 환율 연구소는 지금 분석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,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분 얘기가 이제 설득력이 없어가지고, 물론 흥다 얘기를 하는데, 흥다 문제는 뭐 포유 환율 연구소가 외채는 결국은 뭐 상환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. 그런데 외채를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의 기업이 외채를 빌릴 때는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쓰거든요. 그러면 그 미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아주 제한적인 거죠. 은행이 떠안아야 되니까. 그렇지 않으면 개별 기업한테는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돈을 잘 안 빌려주거든요. 그러면 은행이 지급보증을 썼다 하면 중국 은행들이 문제가 있어야 된다. 그리고 그 외채도 미국계 투자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냐, 아니면 홍콩에 있는, 또 홍콩이 이제 달러를 많이 사용하고 또 화폐도 홍콩 달러를 사용하니까 또 미국 달러에 연동된 그 환율 제도거든요, 홍콩 달러는. 그러니까 그것 쪽에서 빌렸더라도 미국 본토하고는 좀 관계가 적을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분석은 와닿지 않는다, 설득력이 없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설득력이 어느 쪽이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상황이고, 포유 환율 연구소는 그분들 의견에는 동조하기 어렵다. 왜? 설명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내리는데 왜 다우존스 지수는 보합이고, 오미크론 때문이라면 왜 또 수혜주는 또 왜 내릴까? 이런 얘기. 또 조기 테이퍼링 문제라도 마찬가지지요. 왜
제조업 쪽이 많이 있는 다우 30 종목은 또 하락폭이 작거든요. 근데 기술주, 대면 쪽이 많은 기술주들이 왜 큰 폭으로 내리나는 거죠. 그것도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 내일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이기도 하고, 미국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또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가 될 일이냐 아니냐. 근데 지금까지 최근 한 달 동안 포유 환율 연구소가 분석한 대로 투자은행들이 그 경기 호전을 계기로 개미 투자자들한테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떠안긴다고 하면 아직은 멀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오르내리락 하는 방법을 해야 아직 팔지 못한 주식을 떠넘길 수 있는 거예요. 최소한도로 한 달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. 대부분은 이제 크리스마스 그 시장, 그죠? 뭐 통계를 보면 12월 지수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과거 통계를 또 역이용할 수도 있거든요. 투자은행들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경기 좋은 것도 역이용하고, 그 다음에 그 12월 장세 좋은 것도 역이용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겠다. 쉽게 하면 가치주 중심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다우존스 30 종목이 대부분 가치주거든요. 미국을 대표하는 30개니까. 그러니까 그쪽이 하락하지 않는다. 또 여태까지 어느 정도는 하락을 했다. 지금은 그쪽으로 그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, 또 은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기다리고 있으니 종목 중심으로, 특히 그 4차 산업 중시, 그 다음에 거품이 많이 발생한 주식 중심으로 거래는 좀 참고 있다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